이게 정말 같은 나라 맞나요? 2025년 2월 18일 새벽 서울역 지하철 입구에 선 진우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 흐르듯 움직이고 있었죠. 누구 하나 부딪히지 않고, 누구 하나 멈추지 않고,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전광판에는 3분마다 도착하는 열차 시간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3분이요. 북에서는 하루에 한 번 오는 기차를 기다리며 얼어 죽을 뻔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계단을 내려가 플랫폼에 섰어요. 그 순간 은빛 열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리고 탔어요. 진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 열차를 수리하는 사람, 저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저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 저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과 눈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2025년 2월 18일 새벽 6시 반, 서울역 대합실에 진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나원에서 받은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전광판에는 기호 같은 글자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지명은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들은 도저히 읽히지 않았어요.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같은 말을 쓰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낯설기만 한 걸까요? 사람들은 모두 손에 빛나는 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판을 보며 걷고 그 판에 대고 말하고 그 판으로 문을 열었어요. 진우는 자신만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하철이 어디 있는지. 진우가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귀에 작은 장치를 끼고 있었고 진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듯했죠. 여성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든 남성에게 물었죠. 저기 죄송한데요. 지하철 타려면. 남성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진우의 발음과 억양을 듣자마자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졌어요. 남성은 짧게 저쪽이요라고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우는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북쪽 사람이라는 걸 눈치챈 거였죠. 진우는 벽에 붙은 노선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주황 수십 개의 선이 뒤엉켜 있었어요. 각 선마다 숫자와 글자가 빼곡했습니다. 진우는 10분 동안 그 앞에 서서 노선도를 바라봤지만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진우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가방 속에는 성수동 임시거처 주소가 적힌 종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종이에 적힌 한글 주소를 어떻게 이 복잡한 노선도와 연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여기가 정말 내가 꿈꾸던 곳일까? 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북에서 탈출할 때만 해도 남쪽은 자유와 기회가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우가 느끼는 건 자유가 아니라 압도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간판, 수천 명의 사람, 수만 가지의 규칙 모든 것이 낯설고 거대했죠. 진우는 천천히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노선도를 바라봤죠. 이해할 수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진우를 돌아보게 한 사람은 61살쯤 되어 보이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짙은 남색 유니폼을 입은 그는 온화한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기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진우는 순간 당황했어요. 또 자신의 말투 때문에 이상한 시선을 받을까 두려웠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수동이요. 가야 하는데.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가 든 종이를 가리켰어요. 주소 좀 볼 수 있을까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습니다. 기사는 잠깐 들여다보더니 빙그레 웃었죠. 아, 여기 제 노선이네요. 제가 가는 길이에요. 진우의 가슴에 작은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기사는 이름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노은탁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이 노선 운전했어요. 은탁은 진우를 버스 정류장까지 안내했습니다. 새벽 7시 첫 차가 출발하기 전이었죠. 은탁은 승무원 휴게실로 진우를 데려갔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곧 출발합니다. 은탁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주었습니다. 진우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어요.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팔로, 팔에서 가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북에서 마지막으로 따뜻한 음료를 마신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죠. 처음이시죠? 서울이. 은탁의 질문에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네,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은탁은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노선도를 그리기 시작했죠. 여기가 서울역이고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은탁의 손끝은 정확했습니다. 복잡한 노선도를 단순하게 정리해서 그려주었어요. 진우는 그 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걸 가지고 계세요. 다음에 또 헷갈리면 이거 보면 됩니다. 은탁이 종이를 찢어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은탁은 빙그레 웃으며 일어났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젊었을 때 서울 처음 왔을 때 많이 헤맸거든요. 7시 10분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진우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은탁은 운전하면서도 가끔 백미러로 진우를 확인했습니다. 버스가 한강을 건널 때 은탁이 말했죠. 저기 보이는 다리가 성수대교예요. 곧 도착합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죠. 이 많은 건물 속 어딘가에 자신의 자리가 있을까요? 진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 은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내리셔서 저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또 길 잃으시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은탁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차고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진우는 그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탁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진우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탁은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천천히 적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겁니다. 버스 문이 닫혔고 은탁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진우는 그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봤어요.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진우는 은탁이 그려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4월 3일, 진우는 울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소개받은 일자리였어요. 울산의 한 중장비 정비 공장에서 보조 정비사를 구한다는 소식이었죠. 진우는 북에서 트럭 정비 일을 5년 넘게 했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였어요. 기차가 울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공장은 역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공장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굵은 파이프들이 건물 외벽을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하진우 씨 맞으시죠? 공장장 김태식이 진우를 맞았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작업복하고 안전모예요. 내일부터 아침 8시 출근입니다. 태식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은 말투였어요. 진우는 작업복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7시 30분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비동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굴삭기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북에서 본 것보다 3배는 큰 크기였죠. 노란색 철제 몸체에는 각종 유압 장치와 전자 장비가 빼곡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점검할 장비예요. 선임 정비사 박민수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32살의 민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여기 점검 매뉴얼 나와 있죠?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진우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생소한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유압 밸브 시스템, 전자 제어 모듈, 토크 센서 북에서 쓰던 단어들과 달랐습니다. 저기 이 부분이.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깐 진우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 미묘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데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장비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진우는 홀로 태블릿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글자는 읽을 수 있었지만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겨우 첫 번째 점검 항목을 이해했어요. 유압 오일 레벨을 확인하는 작업이었죠. 진우는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렌치의 규격이 북에서 쓰던 것과 달랐어요. 밀리미터와 인치가 혼용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진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정비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진우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죠. 어제 본 드라마, 주말에 갈 맛집, 새로 나온 스마트폰. 하진우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정비사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순간 입이 굳었어요. 저는 북쪽에서 왔습니다. 식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진우를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진우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을 주었어요. 아, 그렇구나. 젊은 정비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밥을 빨리 먹고 자리를 떴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유압 호스를 교체하는 작업을 맡았어요. 매뉴얼대로 따라했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호스를 분리하는 순간 남아있던 유압유가 터져 나왔죠. 시커먼 기름이 진우의 작업복과 얼굴에 튀었습니다. 아니, 왜 압력을 먼저 빼지 않고 분리해요? 태식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진우는 얼어붙었어요. 주변 정비사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식은 한숨을 쉬며 다가왔어요. 매뉴얼 3페이지에 압력 제거 절차 있잖아요.
안전 규정 첫 번째예요. 제가 놓쳤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북에서는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달랐죠. 절차도, 장비도, 안전 규정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오늘은 청소만 하고 퇴근하세요. 내일부터 안전 교육 다시 받으셔야겠어요. 태식의 말에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걸레를 들고 바닥에 쏟아진 기름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동안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퇴근 시간, 진우는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울산공단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공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겠죠. 하지만 진우는 그 안에 자신의 자리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실패하는 걸까? 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은탁의 명함이 손에 만져졌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오후 2시 공장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정비동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진우는 유압 펌프를 점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3번 작업장, 낙하사고 발생. 확성기에서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번 작업장은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정비사들이 일제히 달려가기 시작했죠.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북쪽의 건설 현장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5년 전 크레인에서 떨어진 동료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비명소리, 흙먼지, 그리고 아무도 돕지 않던 사람들. 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진우 씨, 뭐해요? 빨리.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진우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진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죠. 괜찮으세요? 누군가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식이었어요. 그는 진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괜찮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식은 잠시 진우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있어요. 천천히 숨 쉬세요. 태식은 그렇게 말하고는 3번 작업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진우는 혼자 남았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귀를 막았죠.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3번 작업장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부상자는 들것에 누워 있었고 3명의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안전관리자는 사고 현장을 꼼꼼히 촬영하고 있었죠. 의식은 명료합니다. 오른쪽 팔 골절 의심, 즉시 병원 이송합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부상자의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그는 통증으로 얼굴을 찡그렸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최우선은 사람입니다. 장비는 나중에 확인해요. 태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비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장비를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눈은 부상자에게 향해 있었죠. 진우는 그 장면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북에서 본 광경과 너무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다친 사람을 내버려 두고 모두 장비부터 살렸었죠. 사람은 대체할 수 있지만 기계는 귀하다고 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식은 전 직원을 모았어요.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점검 완료될 때까지 작업 중단이에요. 네, 공장장님.
정비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어요. 일을 멈춘다는 것, 생산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이 모든 게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 6시, 진우는 공장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공장 굴뚝 너머로 펼쳐졌습니다. 놀랐죠? 태식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캔커피 2개를 꺼내 하나를 진우에게 건넸어요. 네, 많이 놀랐습니다. 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여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기계는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돌릴 수 없거든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 많이 힘들었죠? 태식의 질문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은 빙그레 웃었어요. 저도 처음 공장 들어왔을 때 실수 천지였어요. 렌치로 볼트 12개나 망가뜨렸죠. 정말입니까? 그럼요. 그때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실수는 배우는 과정이라고.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라고. 진우는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진우 씨, 천천히 가도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태식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고맙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숙소에서 은탁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오래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3번 신호가 울린 후 은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은탁 아저씨, 저 하진우입니다. 오, 진우 씨,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은탁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이 나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에요. 진우 씨도 이제 그 안에 있고요. 은탁의 말에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공단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와 달리 이제 그 불빛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언제든 힘들면 전화하세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돌 하나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2025년 8월 20일 아침 공장 게시판에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진우는 출근하자마자 그 앞에 모여 있는 동료들을 봤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안내.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어요. 대형 건설사 2곳이 연이어 부도가 나면서 공장 주물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내용이었죠. 정비 인력을 30% 감축한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직부터 정리하겠지 뭐.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은 6개월 계약직이었습니다. 이제 4달째였죠. 오전 10시 태식이 회의실로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20명이 넘는 정비사들이 빼곡히 앉았어요. 태식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다들 공지 봤을 겁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태식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죠. 9월 말까지 계약이 남은 분들은 갱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진우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계약은 10월 3일까지였어요. 정확히 9월 말에 걸쳐 있었죠. 진우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진우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태블릿을 켰지만 화면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3개월 넘게 적응하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매뉴얼을 밤새 외우고 공구 사용법을 연습하고 동료들과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했던 날들. 진우 씨, 괜찮아요? 민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진우의 표정을 읽었죠. 미안해요. 제가 회사에 건의라도 해보지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진우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진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점심시간, 진우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공장 뒤편 벤치에 앉아 김밥 한 줄을 꺼냈어요.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씹고 삼킬 뿐이었죠. 여기서도 실패하는구나. 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북을 떠날 때 품었던 희망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역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오후 작업 시간, 진우는 평소처럼 정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볼트를 조이다가 렌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잡으려다 손가락을 긁었죠. 피가 조금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진우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태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쉬는 게 좋겠어요. 태식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오후 3시, 진우는 공장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빨랐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진우는 공장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숙소로 돌아온 진우는 짐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작업복, 안전화, 장갑 3개월 동안 사용했던 물건들이었어요. 각각의 물건에는 땀과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것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죠. 책상 서랍에서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구석구석 메모가 가득했어요. 모르는 단어를 찾아 적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던 흔적들. 진우는 그 페이지들을 넘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녁 7시, 진우는 은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진우 씨, 무슨 일이에요? 은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저씨죠. 천천히 말해요.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계약을 못 갱신한대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탁은 한참 조용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많이 힘들겠네요. 저는 여기서도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걸까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탁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진우 씨,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은탁의 말에 진우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공단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첫 출근 날 태식이 준 육각 렌치였어요. 손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꽉 쥐었죠. 이게 마지막일까? 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렌치의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생각할 힘이 없었죠. 밤 11시,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울역에서 처음 느꼈던 두려움, 공장에서 실수했던 순간들, 그리고
오늘 들었던 통보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우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2025년 9월 28일 진우의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그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비동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다들 조금씩 모았어요.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요. 우리 마음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 10시 태식이 진우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근로계약서 해지 통보서였죠.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진우는 볼펜을 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인을 하는 순간 3개월의 시간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였죠. 진우 씨. 태식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회사 사정만 아니었으면 정말 미안합니다. 태식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진우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점심시간 진우는 마지막으로 공장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 자리에 앉았죠.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진우 씨 연락처 남겨요. 좋은 자리 있으면 알려줄게요. 다른 데 가서도 잘할 거예요. 건강 조심하고요. 동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진우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개인 사물함을 정리했어요. 작업복, 장갑, 메모장 하나씩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물함 안쪽에는 첫 출근날 붙여둔 은탁의 명함이 있었어요. 진우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진우 씨. 뒤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작은 공구함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진우 씨 손에 익은 공구들이에요. 공구함 안에는 진우가 3개월 동안 사용했던 렌치, 드라이버, 플라이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죠. 이건 회사 거잖습니까? 원래 퇴직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받으세요. 태식이 진우의 손에 공구함을 쥐어줬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식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요.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공장 정문을 나설 때 진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란색 굴삭기가 여전히 정비동 안에 서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철제 몸체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죠. 진우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진우는 공구함을 열어봤습니다. 렌치 손잡이에는 자신의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진우는 그것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익숙했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버스가 왔지만 타지 않았어요. 다음 버스도 그 다음 버스도 그냥 보냈습니다. 진우는 그저 벤치에 앉아 공구함을 안고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은탁의 번호를 눌렀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한테 뭐라고 말하지 또 실패했다고. 진우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구함을 바라봤어요. 공구 하나하나에 자신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쓸 곳이 없었죠. 밤 8시, 진우는 겨우 버스에 올랐습니다. 빈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울산공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진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진우는 침대에 앉아 공구함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풀기 시작했어요. 작업복, 안전모, 동료들이 준 봉투 하나씩 꺼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북에서 보던 그 달과 같은 달이었죠. 하지만 진우가 느끼는 감정은 달랐습니다. 북에서는 언젠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희망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곳에 속할 수 있을까? 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고요한 밤만이 진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오전 10시,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은탁의 이름이 떴어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우 씨, 지금 시간 괜찮아요? 은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오늘 서울 올라올 수 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진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후 4시에 성수동 차고지로 와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진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탁의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진우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50분, 진우는 성수동 버스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진우는 사무실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진우 씨, 은탁이 건물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뛰어가 인사했어요. 아저씨,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리 와요. 은탁은 진우를 차고지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큰 정비동이 나타났어요. 안에는 버스 2대가 서 있었고 정비 장비들이 벽을 따라 정리되어 있었죠. 여기가 제가 30년 동안 일했던 곳이에요. 은탁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제가 은퇴해요. 은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우는 놀라 은탁을 바라봤어요. 그렇습니까? 62살이에요. 이제 쉴 때가 됐죠. 은탁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비동 안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회사에서 이 정비소를 누군가에게 넘기라고 했어요. 계약직으로 운영할 사람을 찾는 거죠. 진우는 은탁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은탁은 벽에 걸린 공구들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처음에는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 고민했어요. 기술도 있어야 하고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했죠. 은탁이 진우를 돌아봤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떠올랐어요. 서울역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요. 아저씨, 진우 씨, 여기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은탁의 제안에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왜요?
진우 씨 울산에서 3개월 동안 정비일 했잖아요. 실력 있다고 공장장님한테 들었어요.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탁이 태식에게 연락했다는 뜻이었죠. 김 공장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우 씨가 가장 열심히 배우려고 했다고. 매뉴얼을 밤새 공부하고 실수에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탁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버스 정비는 중장비하고 또 달라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도 많고요. 할 수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탁은 빙그레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요. 한 달 동안 제가 직접 가르쳐 줄게요. 진우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감사했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진우 씨가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은탁이 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열쇠 꾸러미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열쇠들, 내일부터 진우 씨 거예요. 진우는 열쇠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열쇠들이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 어떤 것보다 빛나 보였어요. 울산에서 가져온 거 있죠? 공구함. 은탁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그거 가지고 와요. 여기서 쓰면 돼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태식이 준 렌치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그 렌치를 은탁에게 보여줬어요. 이것도 가져와도 됩니까? 당연하죠. 그게 진우 씨 손에 가장 잘 맞는 도구잖아요. 은탁이 렌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렌치를 꽉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은탁은 진우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어요. 내일 아침 8시까지 와요. 늦지 말고. 네, 꼭 제 시간에 오겠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진우는 버스에 오르며 은탁을 돌아봤어요. 은탁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도 손을 흔들었죠. 버스 안에서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수동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이곳에 자신의 자리가 생긴 거예요. 진우는 주머니 속 렌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촉이 확실했어요. 이제 진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도착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사의 말은 은탁에게, 태식에게,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죠. 2025년 11월 5일 아침 7시, 진우는 성수동 버스 정비소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울산에서 가져온 공구함이 들려 있었어요. 셔터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진우는 셔터를 천천히 올렸어요. 정비소 안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한 달 전 은탁에게서 정비소를 인수받은 뒤 진우는 매일 아침 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함을 넘어서 이 순간이 진우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비소 안으로 들어서자 은탁이 정리해둔 작업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각종 공구들이 크기별로 걸려 있었고 부품 선반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은탁은 한 달 동안 진우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버스 엔진 구조, 브레이크 시스템, 에어컨 정비법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알려줬죠. 진우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오늘의 정비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브레이크 패드 교체가 2건,
오후에 정기점검이 한 건 예정되어 있었어요. 진우는 공구함을 열고 필요한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아침 8시 첫 번째 버스가 정비소로 들어왔습니다. 기사 이승호가 창문을 열고 인사했어요. 진우 씨, 오늘도 부탁합니다. 네, 맡겨주세요.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승호는 진우가 정비소를 맡은 첫날부터 찾아온 단골이었어요. 처음에는 젊은 정비사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를 점검했습니다. 패드가 많이 닳아 있었어요. 진우는 렌치로 볼트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죠. 울산에서 배운 것, 은탁에게서 배운 것, 그리고 매일 반복하며 익힌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작업이 끝났습니다. 진우는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테스트했어요. 부드럽게 작동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승호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역시 진우 씨예요. 깔끔하게 잘하네요. 고맙습니다. 진우는 수첩에 작업 내역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날짜, 작업 내용, 교체한 부품 은탁이 가르쳐준 대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점심시간, 진우는 정비소 앞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성수동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어요. 예전 같으면 저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진우도 이제 이 거리의 일부였습니다. 오후 2시 은탁이 정비소에 들렀습니다. 은퇴한 뒤로도 일주일에 2~3번씩 들러 진우를 챙겼어요. 잘하고 있네요. 은탁이 정비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바닥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공구들은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저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에요. 진우 씨가 잘하는 거예요. 은탁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진우는 차를 끓여 은탁에게 건넸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진우 씨, 여기 온 지 벌써 8개월이 넘었네요. 은탁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월 서울역에서 헤매던 날이 엊그제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여기가 제 자리라는 게.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은탁은 진우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진우 씨니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은탁은 일어서며 진우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진우는 정비소 문 앞에서 은탁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작업이 끝났습니다. 진우는 공구들을 하나씩 닦아 제자리에 걸었어요. 그리고 작업일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3대의 버스를 정비했죠. 진우는 정비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수동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난간에 기대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은탁이 서울역에서 그려준 노선도가 첫 페이지에 붙어 있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울산 공장에서 배운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페이지에는 버스 정비 노하우들이 가득했죠. 진우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2025년 11월 5일.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길을 잃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을 잡을 용기만 있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진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강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죠. 진우는 주머니에서 태식이 준 렌치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그 렌치를 손에 쥐었어요. 이제 이 렌치는 진우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고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은탁에게, 태식에게, 민수에게, 그리고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비소의 간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성수버스 정비소 대표 하진우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진우는 옥상에서 내려와 정비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우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했으니까요.